안녕하십니까. 독서덕후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5월달은 거의 지방 임장을 갔었어요. 그래갖고 많이 영상을 찍지 못하고 지방에 많이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러 건을 입찰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약간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부동산을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 관리실 가는 거는 그냥 잘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집도 가갖고 벨도 누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온 적도 있었고 그렇게 확인한 적도 있었어요. 집도 직접 확인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경험들이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물건들을 찾아가지고는 또 제가 미천할 물건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배우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부동산에 가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방법이 정확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많이 부동산을 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이걸 참고로 해갖고 여러분들 적용시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갈 때는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요. 내가 가고 싶은 사고 싶은 아파트,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대장이 되는 그런 아파트를 가보시는 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그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뭐 매칭일 경우는 얼마, 전세는 얼마, 매매는 얼마, 월세는 얼마 이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대충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을 가기 전에는 이제 녹음할 때 녹음기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녹음을 조금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거기 가서 했던 얘기가 들리는 게 다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좀 확인해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는 무슨 물건을 보러 왔다. 그리고 그때 들어갈 때는 이제 관점이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 관점, 사는 사람 관점, 그다음 매도자 관점, 파는 사는 관점, 그다음에 그 전세나 월세 구하는 사람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든 걸 한 부동산에서 알려고 하지 말고요. 이쪽 부동산에서는 내가 매수자의 그걸로 가가지고는 확인해 본다 생각하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는 전세자.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는 매도자로 이렇게 좀 바꿔갖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투자자나 매수자로 가는 게 가장 편리하니까 그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쪽 가셔가지고 내가 투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금액을 얼마큼 가지고 있냐 이거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주 날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차피 투자자 같은 경우에 입주 날짜는 뭐 월세를 맞추시던 그 다음에 전세를 맞추시던 그거는 상관없고요. 만약에 내가 살 거면 그때는 한 2개월 정도 텀을 두고선 내가 날짜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말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정확하더라고요. 날짜를 딱 정해서 말하는 거는 내가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수자 관점, 매도자 관점 뭐 이렇게 관점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건을 볼 때는 무슨 뭐 어떤 물건을 볼 때 내가 직접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갈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평생 할 거고 이 지역에도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지금은 당장 못 사더라도 나중에 내가 돈이 있다면 이 지역에 투자할 가망 고객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가니까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거나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연락처라든지 명함 같은 거는 이제 가져오세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봤을 때 그 부동산을 갔었다는 것을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장까지 저는 시켜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해 놓고 그 아파트를 살려면 대출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대출 상담사 분들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여러 군데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 몇 프로 나오고 어떤 지역에는 몇 프로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부동산을 가갖고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매물을 보여주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동산을 살려고 왔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만약에 보신다면 슬슬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여기는 어떤 아파트, 어떤 학교로 배정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관리실은 뭐 관리가 잘 되나요? 아니면 물은 잘 나오나요? 아니면 보일러는 교체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외워서 간다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물건을 딱 보는 순간 딱 느껴지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좀 말해 보시고요. 내가 여기 산다고 빙의를 해갖고 물어본다면 좀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봤고요. 그런 다음에 물어보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는 그 부동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을 가면 앉아서 물건을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어떤 부동산, 요거는 당신에 맞고, 요거는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는 거예요. 골라갖고, 저는 요게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제 지금 살 때 너무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된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부동산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여기에 호재는 어떻고 샀을 때 어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임차인들은 거진다. 무슨 어떤 회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전월세가 굉장히 잘 빠지는 아파트고 여기에 선호도가 높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귀담아가 듣는데 들을 때는 호응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가족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또 그런 것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면 어떡하냐. 나는 걱정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너무 걱정이 되시면 그냥 전화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과 좋은 인연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부동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과 연락을 하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 부동산하고 인연을 맺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그쪽을 살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다른 쪽을 사자고 해서 그쪽으로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죄송하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갈 때는 그 부동산을 제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진짜 친절하게 대해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메모를 다 해놔요. 언제든지 그 지역을 갈 때는 그 부동산을 먼저 찾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의 그 부동산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던 만큼 내가 그 지역을 간다면 그 부동산을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부동산을 가는 게 조금 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집에 와서 녹음한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 부동산 사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조금 들릴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 갔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 보고 뭐하고 하고 나면 잘 모르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사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요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녹음을 해갖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체크리스트 좀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갔을 때하고 두 번 갔을 때는 다르고요. 두 번 갔을 때하고 세 번 갔을 때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전화로 이게 확인만 해봐도 확인만 해봐도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부동산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부동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의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 다 약속을 잡고 갔어요. 그래야지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물건을 골고루 볼 수가 있고 세입자가 있는 집, 집주인이 있는 집 그런 집들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임장 가신다면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부동산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맨 처음에는 부동산 앞에서 원 스텝, 투 스텝 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고 가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는 거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중에 그분과 협상을 해가지고는 다른 부동산을 살 때는 여기를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니까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갈 때는 제가 했던
사항을 한번 적용시켜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자기의 스킬을 키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많이 다녀보시고 부동산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요즘에 제가 정말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많이 다니고 좋은 물건 많이 봐갖고 부동산에 눈을 키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